두 번째 파트,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.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직선의 식만 이제 다루었다면, 이번에는 직선들끼리의 관계성을 한번 파악하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한 경우와 평행한 경우 또는 수직인 경우, 이럴 때 식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관계성이 나오는지를, 그 조건들을 이제 찾는 게 여기 단원의 목표입니다. 자, 이걸 하기 위해서 활동지를 선생님이 먼저 보여줄게요. 이제 활동지 이거를 다음 수업 시간에 이제 제시를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영상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잘 기억했다가 활동지에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기 바래요. 목표는 아무튼 두 직선의 평행인 경우와 수직인 조건을 이해하고 그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. 자, 이거를 선생님이 지금 한꺼번에 수직, 평행, 일반적인 경우, 지금 여기 왼쪽에 보면 두 직선이 위치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, 평행인 경우, 일치하는 경우, 수직인 경우,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이 되죠.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제 그려본다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라고 하는 건 가장 이제 보편적인 경우죠. 이렇게 한 점에서 이렇게 하나의 교점을 가지면서 만나는 경우. 그 다음에 서로 평행인 경우.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완전히 이렇게 일치하는 거, 이렇게 같은 직선이 되는 거겠죠. 이렇게 같이 일치하는 경우. 수직인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이렇게 특수하게 직각이 되게 만나는 경우. 이렇게 네 가지죠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 직선의 두 식 사이의 관계가 모양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죠. 근데 그거를 이렇게 표준형 상태에서 한번 구별해 보고, 다음에는 오른쪽에 이거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한다 그랬죠. 일반형 스타일의, 자, 일반형으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, 이런 스타일에서는 그 계수값들의 어떤 때 이런 관계가 나오느냐라는 걸 파악하는 거죠. 하나씩 한번 이제 해봅시다. 자, 중학교 때 했던 거 다 생각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잘 정리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. 우선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, 두 직선이 있을 때 이 두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이 같으면 바로 이게 평행하게 되죠. 평행이나 일치하게 되죠. 이거는 완전히 같은 거, 이거는 기울기만 같은 거. 그러니까 m과 m-가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, m하고 m-가 같고 n하고 n-도 같아. 그러면 이건 완전히 똑같은 직선이잖아요. 이제 그럴 때는 우리는 이렇게 두 직선이 일치한다라고 얘기가 되겠죠. 그렇다면 한 점에서 만나는 보편적인 경우는 바로 그 기울기가 다르면, 기울기값만 다르다면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은 언젠가는 꼭 한 점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,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 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다른 경우, 요 한 가지로 얘기가 가능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특수한 경우가 한 점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이게 수직으로 만나는 거야. 그럼 두 직선이 수직으로 직각으로 만난다는 경우에 두 직선 사이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는 얘기죠. 요거는 선생님이 좀 다른 쪽으로 옮겨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자,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조건을 이쪽 다시 백지로 옮겨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. 자,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면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과 y는 m-x 플러스 n-라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 관계에 있을 때, 그럴 때 이제 개수인 mm- 또는 nn-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제 보는 거죠. 자, 요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식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좌표 평면에다가 얘네들을 그리는데, 자, y는 mx 플러스 n이 이제 적당히 그려져요. 근데 이 적당히 그려진 얘를 적당히 평행이동을 합시다. 원점을 지나도록. 그러니까 지금 y절편이 사실 n이란 말이야. 지금 y절편이 여기가 지금 얘가 n이에요. 그러면 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당겨서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해서 원점에 지나게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. 그럴 때 얘는 직선이 y는 mx가 되겠지. 두 번째 식인 요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그림이 적당히 나올 텐데, 지금 m-와 n-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적당히 그림이 나올 거예요. 그러면 그것도 역시 평행 이동을 해서 이렇게 원점을 지나게 만드는 거야. 그러면
얘는 y는 얘가 y는 원래는 m-x 플러스 n-인데 얘는 y는 m-x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아까 얘는 y는 mx 플러스 n이고. 자,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원래 얘하고 얘가 수직 관계예요. 수직.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받아요? 여기다 수직을 해주면 돼. 이 수직 관계야. 근데 얘네들을 평행 이동해도 평행이들 원점으로 옮겨도 얘네들은 뭐가 될까요? 수직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. 그러니까 얘네들의 수직 관계를 보는 거나 얘와 얘의 수직 관계를 보는 거나 그 관계성은 같이 나타나겠죠. 그래서 우회식이 아니라 자 얘하고 얘를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 봅시다. 그래서 여기다 그래프에다 다시 표시를 해주면 mx가 이런 직선이야. m-x가 이런 직선이야. y는 mx고 얘는 y는 m-x예요. 자, 그랬을 때 얘네가 서로 수직이라는 사실에서 관계를 파악해보자. 자, 이 문제를 그러니까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보조선을 하나 그어볼게요. 자, 이 보조선은 뭐냐면 x축상에 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직선이야. 자, 이걸 지나면 이제 이 교점이 생기겠죠. 이 교점은 얼마일까? x가 1일 때의 y 값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m이 되겠죠. 그럼 이 점은 얼마일까? 이 점은 1, 요 식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m 다시겠죠. 그리고 나면 이 부분은 지금 원점일 테고. 자, 어떤 걸 유도할 수 있냐면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죠. 그러면 세 변의 길이에 대한 피타고라스를 적용할 수 있죠. 자, 그래서 요 길이 제곱 더하기 요 길이 제곱은 이쪽 변, 요거의 제곱으로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럼 그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그 식을 만들면 자, 우선 요 길이는 얘하고 얘니까 자 1제곱 플러스 m제곱이 되겠죠. 여기에 루트 붙인 게 요 길이일 테고 요 길이는 1제곱 플러스 m 다시 제곱. 그 다음에 지금 요 길이는 1에서 1을 빼면 0이니까 제곱 날라가고 m 마이너스 m 다시의 제곱이 되겠죠. 거기다 루트가 붙은 게 거릴 거야. 자, 요것도 루트가 붙어야 되겠죠. 그런데 이제 어차피 피타고라스 적용을 하면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은 이 길이 제곱이니까 자 루트를 다 빼고 써보면 1 플러스 m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m 다시 제곱은 m 마이너스 m 다시의 제곱이죠. 요 식을 정리합시다. 정리하면 여기는 m 제곱 플러스 m 다시 제곱 마이너스 2m m 다시. 자, 그러면 없어지는 거 쭉쭉 생기고 남는 거는 2 이퀄 마이너스 2m m 다시. 그러면 m 다시는 마이너스 1. 바로 이거네요. 이게 수직인 두 직선이 가지는 관계입니다. 자, 기울기의 곱이 얼마?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. 이렇게 유도가 되죠. 다시 돌아가서 여기다 이제 식을 써준다면 어떻게 써주면 될까요? 아까 그 기울기를 가진 m과 얘 기울기가 m 다시인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고 얘가 y는 m 다시 x 플러스 n 다시예요. 이렇게 수직인 관계인 두 직선 사이에는 수직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? 기울기의 곱이 얼마? 마이너스 1이더라. y절편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. 상관이 없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랑 관계를 유지하더라.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. 자, 힘들지만 조금만 더 갈게요.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이걸 이제 이쪽을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일반형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어요. 그러면 일반형으로 이렇게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위치별로 한 점에서 만나고 평행, 일치, 수직인 경우에 각각 어떻게 관계가 표현이 되는지를 일반형일 때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. 그러면 일반형인 경우는 자, 기울기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기울기가 달라야 됩니다. 근데 자, 요식을 보면 요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죠.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b 다시 a 다시 x 마이너스 b 다시 c 다시야. 그럼 이런 상황에서
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기울기가 달라야 되니까 여기도 조건을 쓸 때 마이너스 b분의 a 이퀄 마이너스 b 다시 a 다시가 다르다라고 표시가 되겠죠. 근데 이 표현을 좀 매끄럽게 바꾸는 방법. 자, 바꾸면 얘는 또 어떻게도 바꿀 수가 있냐면 이렇게 써도 뭐 상관없지만 요거를 좀 이렇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양변에 bb-를 곱해 볼게요. 그러면 어떻게 될까? 이 마이너스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무시하면 a, b-는 a 다시 b가 되죠. 이걸 다시 이제 살짝 또 옮기면 어떻게 될까? a 다시 분의 a는 b 다시 분의 b라고 써도 되죠. 요걸로 외우는 게 편리합니다. 즉 개수들 앞에 있는 개수들의 b와 b가 서로 xy의 개수의 b가 그 값들이 기울기를 좌우지우지하죠. 그 b가 자,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다를 때 이게 같지 않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가 되는 거죠. 그럼 밑에 쪽에 이제 평행한 경우는 똑같이 써주면 되지. 기울기를 좌지우지하는 a 다시 분의 a 이퀄 b 다시 분의 b. 요게 비율이 같으면 평행하다. 그런데 a 다시 a 이퀄 b 다시 b이고 나머지 또 이게 누구? y절편을 움직일 c 다시 c까지 다 같으면 얘는 완전히 똑같은 식이 되죠. 그러니까 개수 ABC의 비율이 각각 같으면 그건 같은 직선이 될 테니까 일치의 조건이 나올 테고. 이제 마무리해서 수직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? 수직인 경우는 자, 앞쪽에서 표준형일 때의 조건이 이 조건이었어요. 서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. 그럼 이쪽은 기울기를 아까 기울기가 얼마였지? 자, 요거하고 요거죠. 그럼 얘를 곱해. 마이너스 b분의 a하고 마이너스 b 다시 a 다시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될 때 수직이야. 그럼 이걸 조금 매끄럽게 쓰면 b 다시 a 다시는 마이너스 1. 얘를 옮겨주면 a 다시 이퀄 b 다시. 조금 더 한 번 더 써준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넣어보면 플러스 b 다시는 얼마? 제로. 요 식을 여기다 써줍시다. 자, 요게 수직관계의 조건, 일반형의 조건에 해당합니다. 즉, x의 계수끼리의 곱에다가 y끼리의 곱을 더하면 그게 얼마? 0이다 이거죠. 사실은 이 파트는 특별하게 여러분이 외우지 않아도 표준형일 때 조건을 외우면 그렇게 고쳐서 해도 큰 무리는 없겠죠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직선의 위치 관계별 그 식의 조건들이 쭉 구별이 되는 겁니다. 이걸 다 이해를 하시고 문제 속에서 적용을 한번 해 봅시다.